안녕하십니까. 또 월간 카툰 리뷰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예. 저는 김영현 기자이고요. 원석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네. 원석영 기자가 굉장히 바라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 이게 나름대로 수요층이 있어요. 마니아층이 네. 네. 그래도 1000명씩은 보십니다. 그니까 약간 예. 우리 케미 재밌다. 네. 두 분 케미가 재밌다 이런 분명히 이 분들이- 내용은 제가 봐도 그렇게 재밌지가 않은데 그냥 저희 보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틀어놓고 보기 좋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플레이오프 일정이랑 이것저것 저희 일정이 서로 겹쳐가지고 네. 늦어져서 뭐 플레이오프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네네. 정규리그 결산 같이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이제 정규리그 1위는 KCC. 네. 진짜 이 밑에 워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용병이 집에 가도 1위, 할아버지 용병은 펄펄. 주전 다 빼도 백업들이 일치월장. 또 올 시즌 좀 KCC를 잘 정리한 문구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네. 할아버지 용병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 에런 헤인즈 선수죠. 그 선수가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헤인즈가 네네. 이 기록적으로도 진짜 대단한 게 올 시즌에 이제 제가 기록을 여기서 잠깐 켜놨는데 8경기에 나와가지고 16분 35초로 뛰면서 12.3점을 넣었어요. 이제 이게 평균 분당 점수가 0.75득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런 헤인즈가 가장 이제 KBL에서 평균 득점이 가장 높았던 시즌이 1112 시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시즌에 27.6점을 넣었는데 이때 평균 득점이 분당 평균 득점이 0.71점이었어요. 오. 지금이 더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헤인지가 들어오면은 저는 KCC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라거나 선수나 다른 선수가 뛸 때랑 다르게 완전히 다른 농구를 또 해요. 그쵸? 예. 그런 플랜을 여러 개를 짤 수 있다는 게 상대 팀한테는 이게 또 숙제를 내주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헤인즈 가장 좀 높게 보는 거는 이제 속공 전개 예. 능력인데 이 팀의 이제 에이스 송교창 선수가 상당히 빠르고 속공에 능한 선수잖아요. 네네. 그 마무리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헤인즈가 올 때 이제 송교창 선수랑 호흡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송교창 선수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이제 앞에서 이제 이 헤인즈가 오면은 지역 방어를 좀 많이 서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수비가 좀 송교창 선수가 좀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블록할 테니까 괜찮다. 굉장히 토킹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 리그에 적화된 외국 선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라거나고 결국은 헤인즈예요. 그니까. KCC 다 모였어요 지금. 네. 네. 결국은 라거나 결국은 근데 헤인즈.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에 이제 다시 돌아간 그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이정현 선수랑 이제 투맨 게임이 상당히 호흡이 좋았는데 저는 이 투맨 게임이 정규리그보다 이제 단기전 플레이오프에 가면 훨씬 더 좀 이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은 좀 볼 수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한 상태에서 네, 녹화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1차전 보니까 그냥 이정현 투맨 게임은 누구랑 해도 다 잘 맞아. 네, 그건 그렇죠. 네, 너무 잘하더라고. 네. 다음으로 이제 2위 현대 모비스인데 이것도 되게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다 카툰을. 우리 애가 말은 안 듣는데 농구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정확하죠, 진짜. 이 사실 이제 유재학 감독이 이제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했는데 일부러 여기는 이제 하얗게 좀 색칠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쇼농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를 이제 좀 표현을 하려고. 뒤에 쇼농 선수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도 되게 이제 좀 말 안 듣는 애기처럼 나와서. 근데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숄롱 선수가 조금 그런 게 확실히 있대요. 근데 약간 자기 맘대로 경기가 안 되면은 끝나고서 동료들이랑 하이파이브도 안 하고 들어가고 투맨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안으로 이제 빅맨의 기본은 투맨 게임을 하면은 안으로 롤을 해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근데 투맨 게임을 하는데 롤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바깥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가드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숄롱의 기분이 어땠는지 보려면 그날 서명진의 득점이랑 어시스트를 보면은 숄롱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록지만. 아이고. 네. 또 서명진 선수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약간 여린 면이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메인 볼핸들러가 어떻게 보면 서명진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딱 풀시즌을 나는 첫 시즌이고 예. 경험도 많이 없고 나이도 어린데 이제 손동은 거기다 이제 에이스 제일 호흡을 많이 맞춰야 되는 이 스코어러가 이렇게 좀 기복이 있으면 아마 서명진 선수도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에 좀 리빌딩 시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팀이 국내 에이스가 누구냐 하면은 딱 한 명을 누구를 뽑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현대모비스랑 서울 삼성 썬더스가 10개 팀 중 유일하게 국내 선수의 두 자릿수 득점이 없던 팀. 예. 그래서 근데 좀 다른 의미죠. 되게 그쵸. 모비스는 약간 이렇게 샌안토니오처럼 좀 전체적으로 약간 그렇게 하는 고른 분포로 그러면서 2위를 한 팀이었고 삼성은 정말 넣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 쇼농 선수가 뭐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확실히 코트에서는 스코어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최고의 리바운드, 선수죠. 네. 뭐 득점, 리바운드 다 해주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모비스의 국내 선수 중에 확실한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쇼농 선수가 그냥 팀을 저는 하드 캐리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네. 올 시즌에 20점을 넣은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숄롱이고 평균 10리바운드를 넘기는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또 숄롱입니다. 근데 최고의 선수였어요. 근데 외국 선수 받았죠, 상을. 맞아요.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최고의 외국 선수를 상을 받으면 구단이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선수가 다른 리그에 가거나 보통 그런 게 더 상위 리그에 네.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아마 올 시즌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예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정도로 좀 컨트롤이 어려운 그러니까 단계에 사실 이르렀어요. 현대모비스는 예. 좀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를 굳이 끌고 간 예. 적이 없었던 팀이라 그래서 이게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이제 라거나 선수죠 지금은 네. 라틀리프가 처음 왔을 때 라틀리프 컨트롤 하는데도 조금 이제 많은 좀 고민을 했었던 근데 라틀리프는 오히려 말을 안 해서 약간 좀 이 선수가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를 몰라서 네. 약간 답답했던. 근데 지금은 뭐 애기도 생기고 하면서 많이 밝아졌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또 다른 약간 또 다른 부분으로 좀 유재학 감독의 좀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대로 라거나 예. 선수도 좀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트레이드로 또 보냈잖아요. 최고의 선수를 위해서. 예. 아마 숄롱 선수도 어떻게 될지 조금 예. 근데 분명히 숄롱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리그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모비스가 이제 재계약을 안 하면은 다른 구단이 분명히 그쵸. 지금 하위 팀에 있는 구단들이 분명히 또 이제 계약을 내밀 텐데 그쵸. 어느 팀으로 갈지도 그리고 올 예. 시즌에 뭐 외국 선수 때문에 고생한 팀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몇몇 팀들이 떠오르는데 예. 다음 시즌에 그 팀에서 볼 수 있을지도 좀 재밌을 궁금하네요. 것 같아요. 예. 3위는 이제 KGC 인삼공사인데 네. 와, 뭐 앞서서 이제 손농 선수 얘기했지만 네. 와, 뭐 이 팀은 제러드 설린저 선수 여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검투장에 총을 들고 들어가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 리그에서 뛰면 반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저는 어제 경기였어요. 네. 22일 어제 경기. 근데 설린저 선수는 되게 재밌는 게 일단 무조건 자기가 40분을 뛴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네. 40분을 무조건 풀어나간다는 마인드로 완급 조절을 해요. 경기 중에. 그게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4쿼터에 다 때려박죠. 승부처. 그쵸. 네. 그러면서 근데 설린저의 진짜 더 특이한 점은 옛날에 경기를 파괴할 정도의 이런 지배자급의 선수는 몇 명 있었어요. KBL에. 그런 외국 선수는 몇 명 있었는데 이 설린저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보통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공 줘. 내가 넣고 올게. 이건데 설린저는 그게 아니에요. 공 줘. 너도 한 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스팀 플레이를 하면서 맞아. 경기를 터뜨려요. 근데 팀원들을 살리면서.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약간 농구 도사 같다. 그러니까 경기를 세팅하는 능력. 이제 이 선수를 막기 힘든 이유가 사실 그냥 득점만 본인 혼자 다 하면 오히려 쉬운데 이 선수가 그냥 코트에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외곽에서는 동료들 봐주는 A 패스가 너무 질이 높은 패스가 가니까 전성현 선수가 확 살아버리는. 진짜 이 선수 저는 근데 물론 이제 김승기 감독이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실전 경기를 뛴 게 네. 공백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데려온다는 거는 사실 위험 부담이 좀 큰데 그렇죠. 네. 김승기 감독의 어떤 좀 승부수 그게 통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년에 NBA 바로 또 다시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쵸. 정도. 예. 어.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이제 챔프전이 시작하기 전일 텐데 챔프전에 맞춰서 몸을 딱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인상공사는 그냥 설린저 오기 전 후로 네.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기 전 그냥 딱 오기 전과 오기 전 온 후가 완전 다른 팀이고 그리고 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KGC 인상공사의 어떤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불안했고 뭐 외국 선수들도 좀 많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예. 근데 설린저가 온 후에는 지금 아마 인상공사의 챔프전 우승을 점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저는 그게 좀 되게 이것과 별개로 음.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꿨잖아요 중간에. 네. 바꿨는데 좀 인상공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 이제 국내 선수들이 워낙 수비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아서 누가 와도 어떤 선수가 와도 적응이 굉장히 빠른 팀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위인 팀이 KCC, 뭐 현대모비스, 인삼, 전자랜드인데 전자랜드랑 인삼 중간에 외국 선수를 거의 최고급 외국 선수 바꿨잖아요. 그쵸. KBL 아직도 외국 선수 노립니다. 뭐 조직력이고 뭐고. 맞아. 그러니까 중간에 바꿔도 그냥 외국 선수 잘하면은 그쵸. 올라가는 리그라는 게 되게 굉장히 저는 이게 다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 좀 씁쓸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인상공사의 그 설린저를 보면서 저는 네. 버튼이 좀 생각이 났어요. 디온테 버튼이. 근데 디온테 버튼도 본인만 득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좀 그 볼핸들러 역할도 좀 예. 해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두경민 두경민을 선수가 MVP 완전히 만들어주면서. 예. 아 근데 버튼도 버튼이었는데 설린저는 와 이 또 다른 진짜 클래스로 그리고 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기자들이 가잖아요. 네.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실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뭐 오늘 왜 그렇게 잘했냐 이렇게 대충 이런 질문을 물어봐도 NBA 출신이라 확실히 인터뷰 스킬이 너무 좋고 오. 거기다 그걸 즐겨요. NBA 선수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오. 아 내가 론도와 뛰었던 그런 경험, 뭐 당 리버스 감독과 뛰었던 그런 경험이 나를 여기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NBA 좀 보는 기자들은 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즐겨요. 본인도. 아 내가 이 NBA 얘기해주면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 얘기를 되게 즐겨서 저희도 쓰기 재밌고 사실 뭐 팬들도 재밌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린저가 코트 위에서 선수들도 갖고 노는 예. 선수들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기자들도 이거 미디어들, 쓰면 예. 미디어들도 핸들링을 하는데 예. 굉장히 저는 기분 좋게 핸들링 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거는 기분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우리로서도 이제 뭐 기사 뽑기도 좋고 예. 팬들도 즐기고. 그쵸.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인삼이 우승할 것 같아요. 예. 어디 우승할 것 같아요? 뭐요? 다음 편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자, 다음 편? 네. 자, 4위 오리온. 네. 오리온은 이 디드릭 로슨 이제 후이즈 데이빗 이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그 데빈 윌리엄스가 이제 풀 네임인데 강을준 감독이 이제 데이빗이라고 끝까지. 예. 아니, 마지막 경기쯤에 하는 데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이게 저도 이거를 몰랐다가 이제 시즌 중에 그 한호빈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알게 됐던 건데 야 데이빗 후이즈 데이빗 이것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카툰 성리학과 예의 군사부일체 결국 뭐 잘 갔죠? 네, 데빈 잘 갔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진짜 좀 약간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게 만약에 오리온이 그냥 제프 위드로 갔다면 뭐 지금은 이미 뭐 다 끝났지만 만약에 제프 위드로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프 위디가 있을 때 오리온이 수비 효율 지수가 1위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약간 그런 건데 이게 위디가 그만큼 부족한 만큼 국내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외국 선수 하나를 잘못 바꾸는 바람에 그 다 와장창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이 오리온이 사실은 디드릭 로슨도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원래 2옵션 외국 선수로 데려온 선수인데 거의 뭐 1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효율도 좋았고, 그러니까 디드릭 로슨도 이제 볼을 갖고 하는 농구도 할 수 있으면서 좀 이타적이고 넣어줄 수 있을 때 뭐 내외각 다 가능하고 되게 괜찮은 선수인데, 오히려 저는 디드릭 로슨도 수비 이해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프 위디나 디드릭 로슨으로 체제로 갔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공격이 필요할 때는 디드릭 로슨으로 가고, 좀 약간 좀 뭐 빅맨 수비가 필요하다 하면 제프 위디로 가면서 좀 약간 좀 경기 상황이랑 요소에 따라 선수를 좀 바꿔서 하면서 갔다면 오히려 이 라인업은 저는 플레이오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두 선수 다 이제 수비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실 이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플레이오프는 수비를 잘하는 팀이 결국에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온이 좀 이 결과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 근데 저는 위디로는 어차피 절대 갈 수 없었던 것 같고, 예. 이미 눈높이가 그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데빈이 왔을 때 빨리 그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너무 길어져. 교체가 안 됐던 게 가장 뼈아팠던 건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리온 경기를 제가 6라운드부터 해가지고 거의 계속 갔어요. 네. 고향에 있던 경기도 계속 갔고 취재를 계속 갔는데 이렇게 느껴졌던 거는 좀 이제 불협화음이 되게 심했어요. 예. 감독님, 데빈, 그리고 국내 선수들끼리도, 맞아. 예. 국내 선수들끼리가 아니고 국내 선수와 데빈, 그리고 국내 선수와 감독님, 이런 게 조금 느껴졌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터뷰만 봐도 팬들이 보시기에도 그랬을 거예요. 경기가 끝났는데 감독님은 데빈 탓을 하고 있고, 끝나고 이대성 선수가 승우 선수가 는 이대성은 데빈을 감싸고 있고, 맞아. 예. 뭐 그런 것만 봐도 조금, 예, 토니 바퀴가 잘 안 안 맞았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을 텐데, 예. 내년에 팀이 좀 어떻게 바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전자랜드인데. 저희 헤드라인이었죠. 참 이거 참 워딩이 짧은데 되게 좀 많은 울림을 주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네. 나름 이제 이 카툰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우리 전자랜드 프랜차이즈로 네. 마지막 플레이 옵션. 참 이제 전자랜드도 외국 선수 2명을 동시에 바꿨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이것도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쵸. 한 명을 바꾸는 경우는 되게 빈번해도 2명을 동시에 한 번에 바꾸는 건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릭 탐슨이랑 헨리 스미스를 보내고 조나단 모틀리와 데본 스캇으로 동시에 바꾸면서 조금 그 맞춰가는 과정도 좀 있었어요. 바꾸면서 좀 약간 경기력이, 전자랜드 하면 그 조직력인데 그 부분이 좀 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플레이오프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알던 그 완전체 전자랜드, 딱 조직력의 전자랜드가 된 것 같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전자랜드가 6강에서 경기를 좀 많이 치르고 온 것도,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전술 같은 게 이제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트리 선수가 직접 공을 잡고 투맨 게임을 하는 뭐 그런 전자랜드의 전술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다 많이 계속 읽혀지다 보니까, 예, KCC가 준비를 너무 잘해왔더라고요. 예, 그 데뷔를. 그래서 다음 경기도 좀 전자랜드가, 저는 다른 경기들처럼 뭐 0대3으로 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다전제에서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몇 승 몇 패로? 저는 5차전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 5차전이요? 네.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0대3?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5차전이 아닌 것 같다 그랬지. 제가 0대3은 전자랜드 너무 무시하시네. 저는 감독랜드인데. 에이. 자, 6위 이제 KT 소닉붐인데, 참 카툰이 참 KT 3년 연속 6위. 위에 유리천장이 있죠. 유리천장. 예. 이건 좀 약간 좀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KT 이게 지금 허훈 선수가 이제 방송 예능을 하게 되면서 KT가 지금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농구를 그동안에 안 보셨던 분들도 허훈 선수로 인해서 KT 경기를 보게 되고, KT가
원래는 그동안에는 사실 사직이 텅텅 비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왜 저렇게 큰 체육관을, 그러니까 너무 큰 체육관인데 이게 팬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비어 보인다 이런 예.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허훈 선수 인기가 확 올라가면서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경기장을 가면은 네.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이 진짜 무섭다는 걸 느낀 게 당나귀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해요. 허훈 선수의 유입 팬이 거의 다 이제 여성 팬들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농구는 그냥 대부분 남자들이 봤어요. 네. 네, 남자 화장실이 항상 꽉 찼거든요. 지금 가면 진짜 남자 화장실이 통통 비고 네. 10%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남자들은 이것도 느려가지고 네. 표를 못 구해. 여자분들이 이거 되게 이제 이런 경험이 많다 네, 보니까 잘하시죠. 표를 되게 잘 구하시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7대 3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엄청 큰 카메라, 사진 기자님들보다 더 좋은 카메라 다 들고 있어. 다 허웅 이렇게 찍고 계시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스포츠 마케팅 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항상 스포츠의 부흥기가 오려면은 여성 팬들이 맞아요. 와야 됩니다. 네. 왜냐면 여성 소비자들은 일단 돈을 써요. 지갑을 경기장에서. 연다. 그게 지갑을 네, 맞아요. 연다. 마케팅에서 그런 말을 많이 네. 하죠. 네. 그리고 남자 팬들은 혼자 오거나 아니면 둘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돈 안 쓰고 이런 보고 가요. 네, 되게 우직하게 응원해 주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여성 팬분들은 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친구들도 이제 막 두세 명씩 데리고 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러 개 막 사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항상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보기 좋았는데 되게 아쉽죠. 근데 농구도 잘했으면서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는 KT가 이런 성적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국내 선수 코어가 이렇게 좋은 팀이 없어요. 네. 허훈, 양홍석, 김영환이면, 김영환 선수가 지금 나이도 있는데 그 포워드 공헌도 랭킹을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랑 견주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6위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환 선수가. 그리고 양홍석 선수는 올 시즌 공헌도 랭킹 1위입니다. 포워드 부문에서. 네. 그리고 허훈 선수도 이런 이제 뭐 그 에이스를 가진 팀이 몇이 없잖아요. 국내 선수 에이스를 가진 팀이.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베스트 5에 2명이 나왔어요. 네. 국내 선수가. 베스트 5가 4명이잖아요. 국내 선수. 10개 팀 중에 4명이 뽑는데 KT에서 2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이 성적이 저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사실 이제 외국 선수가 너무 아쉬웠던 게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브랜든 브라운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교체로 이제 데리고 온 팀은 많습니다. 근데 재계약을 한 팀은 한 팀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미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브라운이 농구계에서는 이미 브라운이 어떤 좀 성격이고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재계약을 그냥 딱 표면적으로 재계약 안 한 것만 봐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브라운이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뭐 신장이 그렇게 큰 빅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선수가 윙스팬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보면 은근히 손질 이제 스틸도 잘하고 리바운드도 잘 걷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깝고, 그리고 뭐 알렉산더는 뭐 인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알렉산더도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잖아요. 보면 득점 루트가 다 허훈 선수와의 투맨 게임에서 파생된 뭐 그런 픽앤롤을 하면서 그냥 덩크슛을 하거나 뭐 거의 다 이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위에 보면 성적 좋은 팀 보면 외국 선수들이 그냥 볼 주면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것도 아쉽고. 워크식 문제가 브라운 선수가 다음날 바로 갔어요. 3차전이 끝나고. 네. 그게 뭐냐면 가고 그러려면 코로나 검사랑 미리 비행기표랑 다 예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3차전 전에 이미 코로나 검사를 다 받고 비행기표를 예매해놨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을 생각이 없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쉽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KT도 그때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그쵸. KT 솔직히 제가 감독이고 제가 단장이어도 그때로 돌아가라. 그 외국 선수가 아예 지금 다 나가리가 돼가지고 시즌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여도 브라운 저 선수가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KT 상황이 또 너무 안 좋았어요. 연패를 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사람이 급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브라운이 이제 좀 이제 뭐 어머니 건강 문제로 좀 이제 빨리 나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사실 엄청 큰 사안이긴 하잖아요. 중대사긴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올 시즌에 있었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운이 그동안 KBL에 있으면서 줄곧 이제 좀 뭔가 이런 부분 그래도 아까 어차피 내년에 또 옵니다. 워크애식 말한 네. 그런 부분 계속 또 반복이 불러요, 근데.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국 선수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KT 농구 자체가 이 3년 연속 6위를 하는 동안에 수비가 그냥 다른 팀이 항상 다른 팀 선수들도 얘기할 정도로 그냥 수비가 좋지 않은 팀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서동철 네. 감독님을 뭐라 하려고 해 아니지만 음. 베스트 5는 줄곧 배출하셨어요. 근데 서동철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수비 5걸을 한 명도 배출을 못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KT 농구 자체가 우리가 그냥 90점 주고 100점 넣어서 이긴다 이런 농구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는 있어요. 정규리그 그리고 이 농구가 정규리그에서는 통하는데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은 진짜 그 약점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결국엔 수비 전술로 이제 그 전략을 가져가잖아요. KT 농구는 플레이오프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비가 너무 구멍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딱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선수들도 뭐 허훈, 양홍석 선수들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허훈 선수 관심 가지면서 KT 다른 선수들한테 이제 관심이 이렇게 또 퍼져 나가더라고요. 네. 지금 추세를 보니까. 근데 이럴 때 성적도 또 잘 냈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7위. 여기 또 아쉬움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7위 삼성. 이 워딩이 거의 뭐 뼈를 때리더라고요. 네. 색깔만 다르지 똑같았어. 제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뼈 때리기 전문. 네, 테리코 화이트인데 얼굴 표정도 되게 피곤해 보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득점력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테리코 화이트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1인 외국 선수 체제의 좀 한계를 본 것 같다고 할까? 두 맞아요. 명이서 뛸 때는 되게 괜찮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테리코 화이트가. 근데 이제 한 명이서 뛸 때는 이제 수비 같은 거를 국내 선수가 테리코 대신에 빅맨을 이제 막아야 다른 되는. 외국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한계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데 심지어 삼성의 빅맨은 막 김준일 같은 수비보다는 수비보다 공격에 공격에 특화된 선수들이 예. 있어서 굉장히 좀 안 맞았죠. 예. 근데 뭐 사실 이 팀은 화이트를 언급하기보다 이 삼성의 6강 실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즌 중간에 이제 트레이드를 했죠. 네. 김시래 선수와 이제 이강인 선수를 바꾸는 트레이드를 했는데 김시래 선수가 오면서 약간 변화를 좀 느껴볼 만할 즈음에 김시래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저는 그 김진영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김진영 선수가 이 선수가 이제 김시래 선수랑 같이 앞선을 이루면서 사실 이 선수가 올 시즌 들어오기 전에는 포인트 가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인트 가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포지션 과도기가 좀 오다 보니까 아예 시즌 초중반까지 좀 전력에서 좀 전력 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진영 선수가 1번을 보면 신장도 높아지고 상대 1번 수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상대 1번을 맡기에는 김진영 선수가 그렇게 이제 수비에서 민첩성이 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볼을 들고 이제 그 속공 나갈 때 그 스피드만큼의 그 어떤 수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김시래 선수가 오면서 이제 2번 자리에 김진영 선수를 뒀는데 너무 잘 맞는 옷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다음 시즌에 뭐 후속 트레이드로 삼성에서 이제 LG로 가는 선수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 선수가 가게 되고 또 김진영, 김실의 앞선을 이루고 그다음에 차민석 선수가 생각보다는 전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의 좀 가려운 부분이 그 리바운드였는데 차민석 선수가 굉장히 좀 워크의식도 괜찮은 선수 같고 욕심도 있어 보이고 차민석 선수도 좀 더 경험치를 많이 먹었으면 좋았을 시즌인데 부상으로 많이 뛰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다음 시즌에 조금 라인업 몇 명이 좀 달라지면서 좀 삼성이 좀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김진영 선수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올해 담당이 삼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산 기사도 쓰고 하고 있는데 곧 나가겠지만 김진영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괜찮았어요. 3점슛 성공률이 34%까지인가 올라왔고 거기에다가 가드가 김진영 선수가 올해 덩크를 5번을 했어요. 네. 네, 그게 팀 내 1위입니다. 네, 빅맨들이 덩크가 없었어요. 네. 와, 힉스도 그만큼 안 그러니까 국내 선수 중에 국내 예. 선수 중. 뭐 김준일 선수나 이런 선수보다 덩크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4%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속공을 혼자 나가가지고 덩크를 찍을 수 있는 가드? 김선영도 이 정도는 거의 못했어요. 전성기 김선영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공격적인 재능은 충분해요. 네,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마인드만 어떻게 좀 바꾸고 포지션만 정착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올스타급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저는 역시나 김준일 선수랑 임동욱 선수. 예. 경기가 마지막 정규리가 끝나는 날 이상민 감독님이 김준일 선수한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공격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근데 리바운드와 수비, 공격을 아무리 넣으면 뭐하냐, 팀이 지지 않냐, 수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네. 그게 저는 쓴소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김준일 선수가 올해 리바운드가 4.1개였나? 그래요. 네. 이대성 선수보다 적습니다. 네, 오리온의 가드보다 적어요. 근데 제가 메인 빅맨이. 김준일 선수 매 시즌 기록을 보면 아마 그 4.1 리바운드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일 거예요. 네, 계속 3년 연속 계속 줄고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또 국가대표의 또 임동석 선수도 팀의 코어가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연속 계속 줄어들더니 올해 아마 스틸이랑 블록도 거의 뭐 0.1개, 0.2개 그래요. 그러니까 수비를 거의 안 했어요. 수비를 거의 안 했는데 3점슛 성공률도 30%가 겨우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동석 선수 신장이 198이잖아요. 네. 수비를 이렇게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신장인데 그쵸. 리바운드는 거의 없고 3점슛이라도 잘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했다는 게, 이 두 명의 코어 선수가 사실 올 시즌이 끝나면 이 두 선수가 삼성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FA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 시즌 삼성 달라진,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 삼성이, 저는 삼성은 정말 다음 시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제 8위 SK인데 참 또 여기도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문경은 감독이 이제 제 마음 좀 재활해 주세요. 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문경 감독도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 선수 자밀 원인은 왔는데 일단은 이제 살이 쪄 있고 체중이 굉장히 좀 증량이 된 상태로 왔고 경기력도 부진했고 거기다 닉 미네라스도 시즌 초반에 기대를 하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적응을 한참 시즌 말미에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좀 SK가 약간 좀 순위권에서 좀 멀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게 김선영, 최준용, 뭐 안영준 주축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다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 선수가 다 베스트 5인데. 심지어 사고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시즌 중에. 진짜 사실 문경 감독이 덕장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와, 진짜 속이 까맣게 타셨겠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시즌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게 국내 선수 부상도 엄청 큰데 외국 선수 2명도 이게 상수가 돼줘야 될 선수들이 변수가 돼버렸으니, 저는 참 진짜 뭐 보시는 팬분들도 사실 SK 하면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구단이고 농구도 재밌게 하는 팀인데 팬분들도 참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팀은 언제든지 선수들만 건강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긴 해요. 우승 후보로 확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긴 근데 해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그게 해마다 들었던 소리잖아요. 네. 국내 선수는 최고다. 언제 건강만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나면서 주축 선수들이 나이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 사이에. 예. 그 주축 선수들이 그렇게 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면서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비해 이제 많이 좀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도 SK를 우승 후보로 뽑을 수 있을까? 여긴 좀 의문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쵸, 뭐 그 어떤 세기 면에서 네. 사실 올 시즌 전만 해도 우승 후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SK가 좀 선수단 구성에 변화를 변화가 있을 거라서 내년 나름대로 SK 팬들에게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쵸. 네. 다음은 이제 9위 DB입니다. 웅며드는 원주체육관. 와, 진짜 이걸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웅며든다.
웅통사고. 저는 몰랐는데 허훈 선수보다 허웅 선수가 인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로 네. 느끼기에는 네. 두 선수 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다 진짜 이 정도로 많은데 조금 더 웅 선수가 많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도 이제 DB를 취재를 자주 가는 담당 기자한테 저희 회사 담당 기자한테 들었는데 허웅 선수가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도 허웅 선수 퇴근길이랑 이럴 때 대기하고 있는 팬분들이 진짜 막 100명이 넘을 정도로 오. 비가 오는 날에도 그 정도로 많고 그 장난 저희 지금 잡지만 해도 작년에 이제 허웅 선수랑 허웅 선수 같이 나온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거 가시죠 취재 인터뷰할 때. 네네, 갔죠. 그게 지금 저희도 하루에 막 10수건씩 주문이 올 정도로 역주행하고 있어요 지금. 예. 롤리인에 이어서.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허웅 선수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네네. 인스타그램에. 네, 그때 그게 지금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어요. 검색해서 보시나 봐요. 예. 와. 그 정도로 예. 허웅 선수 인기가 정말 대단하고 이거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장 근처에 보면 허웅 선수 전봇대나 이런데 이제 선수들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새로. 네. 그게 사라진대요 허웅 선수 것만. 예. 떼가는 거예요 팬들이 그거를. 와. 그 완전 진짜 옛날에 있을 법한 뭔가 진짜. 이응사 시절에 있을 맞아, 법한 맞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죠 진짜. 예. 저는 진짜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참 농구 일을 제가 거의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농구 인기가 처참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이제 허훈 선수가 방송을 타고 이 선수들을 보러 이제 팬분들이 오시면서 허훈 선수한테 입덕을 하셨다가 DB 다른 선수들도 예. 다 같이 좋아하시는 선수나, 문화가 예. 되고 그리고 이제 농구도 막 이제 왜 우리 팀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면서 농구도 알려고 하시는 맞아요. 모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와 진짜 뭔가 희망이 보인다 진짜로. 근데 진짜 이때까지 7년 전부터 일하면서 여기는 안 된다 뭐 이제 진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 두 선수를 보면서 와 여기 희망이 생긴다. 진짜 농구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이것도 좀- 김현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돌을 네. 원래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그게 이제 덕질이라고 하죠. 네, 그 네. 이제 덕질이 막히다 보니까 네. 공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입이 된 거예요. 그쵸. 농구 쪽으로 이제 허웅 선수 팬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뭔가 게시판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말투가 진짜 아이돌 팬들의 뭔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네. 굉장히 아니, 원래 이런 말투가 아닌데 저희 유튜브 루더바 유튜브가 남성 팬이 한 90%거든요. 네. 여성 팬들 비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댓글도 오. 그러고. 예. 그러면서 뭔가 저희 라발보 같은 것들도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댓글이? 느꼈죠. 예. 원래 이런 댓글들이 아닌데 엄청 느꼈죠. 우리 웅 선수, 우리 훈 선수 막 이런 댓글들. 예. 저 아. 훈훈한 댓글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시국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돌을 이제 좋아하시는 예.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정적으로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뭐 네이버 V 라이브 뭐 이런 네네. 걸로 보실 수 있고 약간 그러다가 이제 농구는 그래도 뭐 한 10%씩 관중이 입장을 할 수 있고 뭔가 타이밍이 되게 딱 맞아떨어지게 허웅 선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허웅 선수가 뭉쳐야 쏜다보다 놀면 뭐하니에 예, 나가면서 맞아요. 더 큰 예. 인기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딱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DB 구단도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DB 네. 유튜브 보면은 지금 KBL 연맹 빼고 그냥 구단 단일 구독자가 2만이 넘은 게 DBTV가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딱 물 들어왔을 때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 이번에 뭐 롤링 댄스도 그렇고 사실 롤링 댄스도 이제 스튜디오를 빌려서 되게 네. 딱 팬분들이 좋아하시게끔 영상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DB 구단도 진짜 딱 타이밍 맞게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허웅 선수도 정규리그 마친 이후에 방송 섭외 요청이 더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딱 이 타이밍에 다음 시즌 이 타이밍에 딱 인기를 더 끌어올려서 다음 시즌에 뭐 DB야말로 사실은 또 이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사실 이 팀도 뭐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다음 시즌에 딱 인기랑 성적을 동시에 잡는 그냥 개막전부터 DB랑 KT 때려 버려야 돼요. KBL 은. 맞아요. 네. 맞아요. 개막전부터 맞아요. 이렇게, 예.
근데 진짜 KBL이 진짜 이거 보시고 예.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사상 초유의 매진 사태 바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경기장 밖에서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 정도로 안표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로. 행복한 비명. 진짜로. 네. 왜? 그리고 뭐 우훈 선수가 인터뷰 해보면 알지만 방송 감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선수 나쁜 선수들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 나쁜 선수들이면은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팬 서비스도 너무 잘해서 저는 진짜 KBL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 LG죠. 창단 첫 꼴찌 그리고 KBL 꼴찌 중에서는 최다승. 가장 강했던 약한 팀. 역대 가장 강했던 약한 팀. 그러니까 저는 창단 첫 꼴찌는 알았는데 예. KBL 꼴찌 중에서 최다승. 역대 최다승. 예. 요거는 역대 좀, 최고 꼴찌. 예. 예. 요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네. 야, 뭐 LG 일단은 뭐 LG도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로 보이는 팀인데. 그러니까 아예 조성환 감독님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LG 구단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FA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매물이 있었으니까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제 FA를 사온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감독님이 아니라고 첫 시즌은 저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시즌을 했죠. 19승 35패. 첫 꼴찌는 아쉬울 수 있는데 솔직히 LG 팬 중에 그렇게 아쉬워하는 팬들 많지 않잖아요. 그쵸? 예. 오히려 희망을 봤어요. 음. 제가 만약에 LG 팬이면 저는 삼성이나 이런 진 팬들 7위를 한 삼성보다 오히려 기분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LG가 지난 시즌에 9위였잖아요. 그때 경기력보다 LG 팬분들 입장에서는 올 시즌을 10위로 마쳤지만 훨씬 재밌었어요. 올 시즌 막판에 그 경기력에 그래도 박수를 보낸다. 이런 반응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LG가 이번 FA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갑을 무조건 엽니다. 예, 무조건 열어요. 무조건 누군가를 데려오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내년이 더 궁금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가 좀 그 어떤 좀 한 가지 그 부분이 있다면 이제 LG가 이 10개 구단 중에 최초로 이제 연고지 정착 창원으로 갔잖아요. 네. 연습체육관도. 너무 저는 박수 쳐줄 만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연고지랑 연습체육관이 너무 멀면서 사실 이게 연고지 팀이 맞나 싶은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예. 근데 LG는 워낙에 창원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팀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FA 선수를 데려올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러니까 이 수도권 팀이 연봉을 조금 적게 부르고 그다음에 지방 팀이 연봉을 조금 더 많이 불러도 그 차이를 감안하고도 그냥 수도권 팀에 있으려는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에 FA 시장에서 LG가 뭐 어떤 선수들과의 뭐 미팅, 뭐 어떤 선수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좀 많은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돈이 적어도 수도권 팀을 선택을 하려는 선수가 많더라고요. 뭐 남자 선수뿐만 아니라 여자 선수들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일단은 LG 구단의 어떤 협상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관희 선수에 대한 부분 팬분들이 많이 이제 제발 이관희 남아달라 이제 이관희 선수가 FA 시즌이죠. 근데 이 선수가 오면서 LG의 그 잔여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투쟁심이라든지 사실 그 하위권 팀이 경기에서 투쟁심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제일 무서운 게 패배 의식이거든요. 그쵸. 자꾸 지다 보면은 내일 또 지겠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선수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관희 선수가 오면서 LG에 생긴 그 투쟁심이라든지 어떤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기력 그런 부분에 LG 팬분들이 되게 만족해 하시면서 재계약을 되게 바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LG 구단도 이관희 선수를 좀 간판 선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창원 팬분들이 좀 기대하실 만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LG라는 컬러 그리고 유니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 그러니까 조성원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관희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가장 FA 시장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팀 LG.
있지 그쵸.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진짜 다가오는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챔프전도 네. 챔프전이지만 저희가 FA 시장도 열심히 선수들과 구단들과 접촉해서 여러분들께 비시즌 떡밥 계속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